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9번째 단지인 5단지의 정비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15층 1,800세대의 5단지는 재건축 이후 최고 49층 3,8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합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 5단지는 국회대로 초입단지로 목동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은 목동을 상징하는 경관 형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단지 랜드마크와 주거동은 국회 대로변에 배치하고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는 건축 계획이 담겼습니다. 학교 예정시설 용지했던 공공공지는 금해 획지로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목동 종합운동장과 연결되는 입체 보행 육교와 엘리베이터를 조성을 하며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경관 녹지는 선형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또 도심공원 조성으로 상업 가로변에 그린 네트워크가 조성되고 파리 공원과의 보행 동선 연계와 도심 완충 기능 강화를 위해 단지 내 보행 녹지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15층 1,848세대는 재건축 이후 최고 49층 3,832세대로 탈바꿈합니다. 전체 3,832세대 가운데 85제곱미터 이하는 2,638세대, 85제곱미터 초과는 1,194세대로 구성됐습니다. 또 조합 및 일반 분양은 3,268세대, 공공주택은 564세대가 조성됩니다. 주민 설명회를 마친 양천구는 다음 달 24일까지 5단지에 대한 정비 계획안 공람을 실시합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와 구의회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안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설립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용도가 변경된 학교 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하고 추후 서울시와 재협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기부 채납 토지를 학교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상호 이견이 조금 일부 있지만 일단은 교육연구시설로 지정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이 필요한 이런 수요와 관련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서울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게 학교 용지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는 지난해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현재까지 5단지를 포함해 모두 9개 단지의 정비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양천구는 정비 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5개 단지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주민 공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 의욕을 갖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이 없는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 120여 명입니다.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 촉진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평구는 지난해보다 12명 늘어난 244명을 선발해 65곳에 배치했습니다. 선발된 장애인들은 구청,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양천구가 오는 21일까지 문화취약계층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1억 9천만 원이며 모집 분야는 청소년, 청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등 5개입니다. 올해 구는 개인별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문화예술 동아리 분야를 신설해 단체 등록 제약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규모 동아리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로 지원 분야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을 활용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반값 택배 지원 사업 2단계 운영 시스템 구축에 나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역 등 30개 역사에 설치된 택배 집화센터를 전체 57개 역사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반값 택배 사업은 소상공인 판매 제품을 역사 내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도시철도를 통해 거점 및 서부 집화센터로 옮긴 후 시가 임차한 1톤 전기차로 택배사에 일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집화센터 추가 설치와 함께 서부 집화센터도 5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택배사까지 화물을 전달하는 전기 화물차는 23대에서 30대로 운영 인력도 기존 110명에서 205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1000원 주택 공급을 시작합니다. 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1000원 주택 입주 예정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1000원 주택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씩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1000원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85제곱미터 이하 매입 임대주택 500가구입니다. 신청 자격은 1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혼인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등입니다.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보증 규모가 32조 원을 넘어서는 등 폭증하자 올해 1분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추고 하반기부터는 주택금융공사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이 많아 이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43.6%가 종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조사한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을 보면 전국 1월 매매 거래 중 44.9%가 하락 거래인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1월 매매 거래 중 43.6%가 하락 거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월 서울과 경기, 인천의 거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경우 하락 거래 비중이 36.9%였고 경기, 인천의 경우 하락 거래 비중이 각각 45.7%와 45.1%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3년 2월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전월 전국에 공급된 일반 분양 아파트는 총 3,751가구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1월에 분양 물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물량이 없었던 것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108개월 만입니다.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규정이 폐지되고 서울형 키즈카페 등 공공시설 이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10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등 공공시설 이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시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시립 노인 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혜원 의원이 낸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출자 출연기관장과 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됩니다. 경기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및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부적합 식품 15건을 적발하고 행정 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부적합 우려식품과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언론보도식품 등입니다. 지난해 검사 건수는 식품과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과 위생용품 등 총 818건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했으며 해당 정보를 도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도 게시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예산 21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은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차 구입 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급 목표는 총 2,750대입니다. 시는 2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상반기에 전기 승용차 1,435대, 전기 화물차 49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조 금액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851만 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05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보조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북미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교류 협력을 확대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현지 출장을 통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과 벨뷰 교육청, 캐나다 버나비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주 교육청,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3자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벨뷰 교육청과는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캐나다 버나비시에서는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한 현지 교육 모델을 확인하고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서울시가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경력 인재를 고용할 기업을 찾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올해 450명 매칭을 목표로 경력 인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은 주 40시간에서 최소 30시간까지 유연근무를 적용해 기업과 근로자가 환경에 맞는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채용형과 직무체험형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축산동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사 지붕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해 소득을 창출해 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100호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추진으로 축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